바이올린 잘 들으셨죠? 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저는 그 음악성에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바이올린이 독일 국보급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하냐고, 가격이. 수십억 하냐고. 저는 큰 맘 먹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넘어선대요.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게 100 몇십억 하는 건 있대요. 저건 아니고. 예,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 연주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그 장로연합회 수련회에 갔다가 우리 박지혜 양 연주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해서 우리 뉴 임페리얼 마스터 박정수, 뭐라고 그러죠? 임페리얼 박정수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사장단인데 뭐라고 부를까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이성년 박사님은 태왕이라고 하자, 한국말로. 박정수 태왕, 그것도 좀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원래 태왕은 태왕님 이렇게 안 하고 폐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정수 폐하 이렇게. 폐하. 예. 그리고 그 대답을 할 때는 예, 분부하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여러분들 다 가실 자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게 또 복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울 거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울먹이긴 했는데요. 안 울었어요. 예. 저는 10년 전에 너무도 생생하게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첫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신 거 더구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이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우리 10개국의 지사장님들 여기 다 와 계시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중국 지사장님도 일어나시고 인도네시아 지사장님도 일어나시고 여기 10개국의 지사장님들이 지금 이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런데 각국에 나가 있는 지사장님들 얼굴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바꾸자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로 얼굴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백인 나라에서는 백인이 거기에 지사장을 하고, 또 흑인 나라에서는 흑인이 하고, 또 황인 나라에서는 황인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 세계 지사장을 다 한국 사람이 하고 있으면은 이게 글로벌 회사인가. 그래서 새로운 지사장님들이 다 새롭게 뽑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각 나라에서 1등을 할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직접 유통 쪽에 두 A사가 있어요. MA라는 회사가 있고 Avo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방판, 대통, 마케팅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1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미국의 DSA, Direct Selling Association이라는 직접 판매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협회장을 애터미 아메리카의 CEO가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본도 그렇게 할 거예요. 중국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 직소협회 회장을 애터미가, 아이토메이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냐고요? 있어요. 한국 직접 판매협회 회장을요, 아메이 코리아 사장님이 수년간 하셨어요. 미국계 회사가 한국에 들어가지고 그 한국계 회사의 회장님이 직접 판매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 들어가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각국의 직판협회장을 애터미 지사장들이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서 각국에서 매출 1위 기업이 될 것인가 계획서 내라고 지금 숙제를 받아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으로 다 지사장님들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예, 갈비도 구워드리고요. 제 월급 통장에서 털어가지고 선물도 하나씩 다 사드리면서 거기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그냥 거저먹기로 선물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 몇 배를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각 나라에서 1등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그 계획서들을 제 스마트폰에다가 다 보내라고 그래서 다 받아놨어요. 다 하겠대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저희 한국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제조 강국이에요. 제가 각 나라에 들어가서 1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강입니다. 첨단 기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그 최고의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냉장고 때문에 난리를 치잖아요. 옛날에 우리요, 그 미국에 그냥 부잣집에만 들어가는 지 냉장고, 그거 기가 막힌 거였거든요. 미제 냉장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냉장고가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산업을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막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관세 막 30% 40% 부숴버리겠다고. 아니 자유무역하고 FDA 협정까지 해놓고 FDA 협정 깨자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후진국에서나 말 바꾸지. 그 참 전 세계에서 1등 하고 있다는 나라의 대통령이 체면도 없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왜? 한국의 냉장고가 들어가서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우리 부잣집에서 저 미제 냉장고 좋아하듯이 지금 부자들은 다 한국 냉장고를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요 전 세계 최강이에요. 자동차를 직접 설계해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기계공업 꽃입니다. 철강 세계 최강이에요. US 스틸이 부도나고 경영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때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자해서 그 회생시켜 놓은 거예요. 이 한국의 제조업이
기계나 전자뿐만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막강한 시밀러 제약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세계 탑 수준의 제조 강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조업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서 유통 1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이 종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조 강국에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유통이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제조 분야는 한때 미국이 최강이었어요. 그 전에는 영국이었죠.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 공산품의 52%를 만들어낸 메이드 인 USA 하면 똥도 좋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전 세계 공산품을 석권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한계에 다 부딪힌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까지도 제조업만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 후진국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한국, 타이완 이제 제조 강국이 됐습니다. 정점까지 와 있어요. 탑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뒤따라서 추월해 오는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국이 거의 다 뒤따라 왔어요. 물론 아직도 갭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뒤따라 왔다 하는 거예요. 자, 중국이 결국 제조 강국이 된다고 하면은, 품질까지 완벽하게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 신뢰도까지 완벽하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활로를 어디서 뚫어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최우수의 기업들, 제조업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유통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넘겨주기만 했어요. 바이어들에게 넘겨주면 가격 후려칩니다. 중국 제품 들고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얼마에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얼마에 해줄 거야, 이렇게 가격 후려치면은요 대책 없어요. 쩔쩔매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다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의 제조 제품들이 한국의 소비품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전에는 미제 화장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대문 시장 지하에 가가지고요 그 미제 영양크림 하나 그거 사면은 왔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굳이 미제 화장품 찾지를 않아요. 전에는 샴푸라든가 치약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정말 미제 좋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일반 시장에 가서 누가 미제 제품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안 사요. 도리어 한국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놓으면 더 신뢰를 하는 시절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 제품들이 한국에서 직접 판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분야는 직판 쪽이에요. 지금 물론 무기 팔아먹죠. 예. 문제 분쟁 일으키고 뒤에서 뻔뿌질 해가지고 무기도 팔아먹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는 그런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이 정점에 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우위를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유통을 하지 않으면은 제조업 경쟁력 다 잃습니다. 국가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에 들어가서 유통 분야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처음부터 목표를 세웠었어요. 고객의 성공 당연히 1번으로 뒀었습니다. 두 번째,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우리는 경영 목표를 세웠어요. 그것도 초일류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유통의 허브라는 게 뭐예요? 모든 물류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물류는,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 회사는 처음에 창업할 때 목표를 세우고 선언하고 출발을 했던 그런 회사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는 거예요. 왜? 각 나라에 나가가지고 매출 1위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고도 남는 거예요. 본인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믿어줘도 따라가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가 처음부터 믿고 따라왔던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계기비행을 써줬겠어요? 정말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건지 200만 원,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요 500만 원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대요. 그런데 1000만 원까지 벌더라고. 그것도 팔아가지고. 조직적으로 안 했어요. 왜? 조직을 몰라가지고. 본인이 확신 없이라도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함께 따라오세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본인 안에 확신도 생기고 변화도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전 세계 유통은 우리가 장악할 거라고 우리는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0조 기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임페리얼 마스터 핀을 수여를 했는데 그게 100조 모양이에요. 여기 100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우리의 사조,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새가 100조예요. 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 미운 오리 새끼인 다단계가 100조가 돼서 하늘을 훨훨 나르는 모습을 우리는 꿈꾸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글로벌로 나가겠다고 하는 자체, 또 여기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에게 익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거기 살 거예요. 그냥 믿지는 않는데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제일 좋은 아파트 살죠? 뭐 아니면 이 돈 가지고 가서 사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애터미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유통을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유통들 보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생필품들 대부분 다 어디서 사요? 할인 매장에 가서 사죠? 백화점에 가서 사죠? 거기서 물건 샀을 때 돈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그룹급 회사의 경영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 벌 거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돈이 쌓이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동네 빵집까지도 전부 다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장악을 해가고 있어요. 구멍가게 24시간 편의점으로 다 바뀌면서 그 편의점 체인 본부가 돈을 벌고 있어요. 동네 통닭 튀기던 튀김 통닭집이
전부 다 지금 프랜차이즈로 바뀌면서 몇몇 재벌들한테로 돈이 다 몰리고 있는 현상, 이거요 북핵 못지않은 리스크예요. 한쪽으로 돈이 다 몰리다 보면, 점점 몰리다 보면 이제 서민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터미가 나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마트에서 또 다른 LG마트, 롯데마트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들을 우리가 다 취급하게 될 거예요. 일반 식품을 우리가 취급하기 위해서 지금 애터미 오롯이라는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금 2만 평의 땅을 사서 공장 설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먹는 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찬류들까지도 애터미에서 공급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애터미 회원들이 반찬 가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반찬 가게 하는 사람들은요, 반찬 팔아가지고요 건물주한테 임대료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조금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임대료 또 올려,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 전부 뒤에서 빨대 꽂고 있는 이미 자본을 형성한 거기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자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당을 주는 것은 오늘 또 여기 뭐 10억 나가고 뭐 3억씩 이렇게 나갔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많이 풀린 게 있어요. 지난달 매출액이 1215억이었거든요. 한국 매출만 1215억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매출의 35%가 400억이 지금 누군가의 주머니로 다 지금 분산돼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400억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 주머니로 400억이다. 그러면 그 서민들이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놓고 계속 쌓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민들은 돈 쌓을 틈이 없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돈, 서민들이 받은 돈하고 재벌이 받는 돈하고 재벌이 내는 수익하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가경제적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바로 돈을 또 쓰니까 옆에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걸 성수효과라고 합니다.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5배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00억을 지금 수당으로 지급했지만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4, 5, 20, 2천억이 지금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100조 기업이 됐을 때, 지금 이제 1조가 됐는데 100조 기업이 됐을 때는 그 2천억의 100배의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렇게 됩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그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 속으로 다시 돈이 흐르는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 분야를, 이 서민들의 생업까지 전부 다 장악해가고 있는 이거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서 지금 바코드 찍고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뭘 염려해요? 그냥 애터미 사업하면 되지. 거기서 120만 원, 150만 원 받고 평생 노후대책도 안 서는 일 하는 것보다는 그것 때려치우고 빨리 애터미에 와서 애터미 사업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큰 매장들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거 다 버리게 되는 겁니까? 버리긴 왜 버려요? 애터미 사업장으로 쓰면 되는 거지. 우리 지금 모일 데가 없어서 지금 얼마나 불편한데. 그런데 마트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은요, 아이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여기 여기도 한 5천 명은 모이겠네. 여기다가 스크린 설치하고, 강의 때려대면 기가 막히겠네.
저는 저 할인 매장 가가지고 그거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날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10억짜리 지게차를 보았듯이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날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세예요. 물결이에요. 흐름이에요.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을 안 하면은 앞으로 자녀들로부터 손자, 손녀로부터 할머니는 왜 그때 그렇게 시대에 뒤졌냐고, 우리 친구는 할머니 코드 받아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누리고 사는데 할머니는 뭐 했냐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소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모습을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틀림없이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터미에 혹시 우연히 오셨더라도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물결에 반드시 동참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갖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